안녕하세요, 이조입니다. 오늘은 책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책의 이름은 절제의 성공학입니다. 이 책을 추천해드리는 이유는요. 그 스노우폭스의 김승호 회장님이 추천해준 책으로 되게 유명한 책이죠.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요즘에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다이어트에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추천을 해드리게 됩니다. 일단 작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작가 미즈노 남부쿠는 일본의 대사상가이자 운명학자입니다. 미즈노 남부쿠는 어려서부터 부모를 잃고 대장장 일을 하던 작은아버지 밑에서 키워졌습니다. 10살 때부터 술, 도박, 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18세 되던 해에 유흥비를 위해 도둑질을 해서 감옥에 가게 됐다고 해요. 반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관찰했는데 밖에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감옥에 나오자마자 자신의 인생이 궁금해져서 관상가를 찾아갔습니다. 관상가는 1년 안에 칼 맞아 죽을 상인이 속히 절에 가서 출가하기를 청하시오 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남보쿠는 바로 절에 가서 스님께 출가를 청했으나 주지 스님은 스님이 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오. 1년 동안 보리와 흰콩으로만 식사를 하고 다시 돌아오면 그때 받아주겠소 라며 거절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남보쿠는 바닷가에서 짐꾼으로 일하면서 보리와 흰콩으로만 식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유혹을 견디며 1년을 무사히 넘기고 출가하기 위해 절로 향하던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언했던 관상가에게 찾아갑니다. 관상가는 크게 놀라며 완전히 상이 바뀌었군요. 어디서 큰 덕을 쌓았소? 아니면 사람 목숨을 구했소? 라고 물었습니다. 남보쿠는 생명을 구한 일은 없지만 스님의 말씀을 따라 보리와 흰콩만 먹고 1년을 살았습니다. 관상가가 식사를 절제한 것이 큰 음덕을 쌓았구려. 그것이 당신을 구했소. 라고 합니다. 관상가에게 죽음의 상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남보쿠는 출가보다는 관상가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전국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머리를 만지는 사람의 제자로 3년 동안 일하면서 사람의 얼굴 모양을 연구하고 목욕탕 세신사로 3년간 일하면서 사람의 보슨 모습을 관찰하고 화장터 인부로 일하면서 3년간 일하면서 죽은 사람의 골격과 상을 연구했습니다. 이렇게 9년간의 수업을 마친 후에 관상가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상을 볼 때 의심쩍으면 옷을 벗기고 채상과 골격까지도 감정하고 또 사람이 오면 일부러 거친 음식, 보리나 흰콩을 대접하여서 어떤 식으로 대행하는지 관찰하여 운명을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정하며 백발백중 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대일본이라는 파격적인 칭호까지 받은 미즈노 남보쿠는 1757년에 태어나 1년 안에 죽을 상이라고 한 18살을 훌쩍 넘긴 75살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이 책은 질문에 미즈노 남부쿠의 대답을 대화 형식으로 집필되었습니다. 제가 보면서 감명 깊은 부분을 3가지 정도로 준비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운명을 만드는 소식.
소식이 좋은 운명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중하면서 무서운 것이 음식입니다. 음식은 생명을 기르는 근본이며 평생의 기륭이 음식에서 비롯됩니다. 음식을 항상 절제하고 조심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나 각자의 분수에 맞게 일생 동안 먹을 음식을 갖고 태어납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벌써 하늘로부터 받은 식사를 합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양식이 떨어지면 죽습니다. 분수에 맞지 않게 음식을 많이 먹으면 하늘의 규칙을 어기게 됩니다. 천리를 어기면 운명이 나쁜 길로. 언제나 소식하는 사람은 병으로 죽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비만은 만병의 원인이죠. 네. 사는 동안 다른 고통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준 수명을 다하고 죽기 때문에 죽을 때에도 혈색과 맥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소식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무병장수하고 큰 공덕을 쌓으며 죽어서는 그 공덕을 자손에게까지 넘겨줍니다. 소식하던 사람은 병에 잘 걸리지도 않지만 병에 걸려도 먹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과식으로 병이 생기면 식사를 잘 못합니다. 장수할 운명이고 혈색이 죽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과식하던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수명이 남아있어도 철록이 다해 죽습니다. 철록이 다하고 명만 붙어있기 때문에 먹지 못하고 오래 괴로워하다 죽습니다. 어느 정도 먹어야 적당한 소식입니까? 일반인들은 복팔부가 가장 좋습니다. 복팔부란 배에 8알 정도만 채워 먹으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공기만 먹어도 배가 차고, 사람은 두세 공기를 먹어야 배가 부릅니다. 하지만 대체로 한 공기만 먹어도 배가 알맞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양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먹고 싶다고 생각하면 비위의 문이 저절로 열려 음식을 받아들이고 알맞게 느끼면 비위가 닫힙니다. 위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장기라고 하죠. 네. 비위가 닫혔는데도 계속 음식을 꾸역꾸역 먹으면 음식이 소화되지 않고 몸 곳곳에 독소로 퍼져 몸을 상하게 합니다. 대부분 병이 이 과정을 거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운이 없어 병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높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음식을 절제하지 않으면 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운이 없어 병에 걸리는 일은 없습니다. 미즈노 남부쿠는 일단 병은 무조건 과식에서 온다고 했고요. 이게 되게 옛날 책인데 요즘 나오는 책에서도 거의 만병의 원인은 그 과식이라고 하죠. 저도 그런 식사에 대한 책을 좀 많이 읽은 편인데 읽을수록 진짜 그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식을 할수록 진짜 병도 많아지고, 옛날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진짜 우리나라도 서양 음식 문화를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성인 질병이 되게 많아지는 추세죠. 그래서 소식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차트는요. 나는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성공합니까? 스스로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기에 이제 미즈노 남보쿠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신이 성공할 것인가를 알고 싶다면 먼저 식사를 절제하고 이를 매일 엄격히 실행해 보면 됩니다. 매일이 포인트인 것 같네요. 만약 이거 쉽지 않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이것이 쉽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평생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식사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절제하는 것은 마음의 안정을 주고 몸을 보살피는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출세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식사를 절제하려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적은 겁니다. 저요. 저도 되게 음식을 절제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책을 본 지 꽤 됐는데, 항상 조금 먹어야 되는 거 알고 있지만, 또 친구들 만나고, 뭐, 누구를 만나고 이러면은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입 먹으면은, 한 입 먹으면 이제 끝이에요. 근데 한 입 먹으면은 이제 엄청나게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소식을 하고 싶습니다. 에휴. 세 번째 차트입니다. 폭식은 폐가망신의 지름길이다. 소식을 하다가도 쉬는 날에는 폭식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 소식하면 가끔 많이 먹어도 괜찮지 않나요? 요즘에 뭐 치팅데이라고 하죠.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배가 불러도 억지로 먹고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먹는 사람은 흐트러진 행동을 자주 보입니다. 마구 먹으면 정신도 흐트러지고 난사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폭식을 자주 하면 평생 안정되지 못하고 유랑하는 신세가 됩니다. 어디서 뉴스에서 봤나? 어디서 본 것 같았는데, 책에서 본 것 같은데, 실제로 가난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그 식사에 돈을 많이 투자한다고 봤어요. 못 사는 동네일수록 그런 외식업이 발달돼 있고, 더 먹는 거에 돈을 더 많이 쓴다고 들었습니다. 식사량이 일정하면 심신이 안정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폭식을 자주 하는 사람에겐 재물이 없어지는 것이 먼 일이 아닙니다. 식사량은 항상 일정한 것이 좋습니다. 음식은 모두 하늘에서 받았다는 뜻으로 철록이라고 합니다. 식사는 철록도 항상 같습니다. 재물은 철록이 변하여 생기는 것인데 폭식을 하면 철록을 줄임과 동시에 재물도 줄이는 꼴이 됩니다. 철록이 무한히 많을 것 같은 사람도 식사가 일정하지 않으면 일시에 철록이 없어집니다. 식사가 무절제하면 철록도 무절제해지기 때문에 장래가 어두워짐을 명심해야 합니다. 원래는 식사를 일정하게 했는데 요즘 들어 부쩍 폭식과 가식의 횟수가 늘었습니다. 괜찮을까요? 이거는 뭐 요요 현상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다이어트를 잘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막 엄청 먹게 되는 거죠. 식사가 일정하던 사람이 난잡해지면 반드시 나쁜 일이 생깁니다. 벌써 집안 곳곳에 혼란의 징조가 보일 것입니다. 큰 일이 닥쳐서 마음이 틀어지면 식사가 자연스럽게 난잡해집니다. 마음에 여러 번민이 있으면 식사를 하지 않거나 한꺼번에 먹게 됩니다. 뭐 이별을 하면 뭐 밥이 안 넘어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막 폭식을 하고 막 이러는 것 같네요.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이런 부류의 사람은 많은 재산을 상속받기로 되어 있어도 상속받지 못하고 병에 걸리거나 스스로 복을 차버립니다. 지금부터 엄격하게 절제하세요. 되게 무섭게 말하네요. 아주 그냥 저주를 퍼붓네 그냥. 이게 되게 옛날 책이잖아요. 이게 1757년생 작가니까 엄청 옛날이죠. 뭐 말할 수도 없을 정도 엄청 옛날인데 그래서 그런지 아무래도 뭐 과학적인 해석보다는 뭐 운명학
관상학 이쪽으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요. 뭐 그래도 그 당시에 대일본이라는 칭호까지 얻었을 정도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좀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뭐 요즘에 그 나오는 건강학 쪽 책을 보더라도 일단 뭐 소식이 좋다는 거는 나와 있죠. 과식은 뭐 무조건 안 좋다고 나와 있고 뭘 먹어야 될지는 뭐 정해져 있진 않지만은 그래서 어느 정도 과학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또 이 책을 보고 요즘에 다이어트 중인데 저녁에 뭐 치킨이 먹고 싶거나 친구들이 막 불러가지고 술을 마시자고 하거나 그럴 때마다 이 책을 보면서 이거를 먹으면은 나는 거지가 될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면서 한두 번은 참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어투가 좀 강하다 보니까 기억에 좀 더 남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먹으면 뭐 일찍 뒤진다, 폐가 망신한다 라고 하니까 좀 치킨마저 포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은 치킨을 포기하고 간단하게 샐러드 정도로 먹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